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번에 여러 시황적 이슈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거물급 인사들의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유믹스 관련된 소식하고 테더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XRP 관련된 리플 소식도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긍정과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은 PC 물가가 10월달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왔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상치만큼 잘 나와주어서 경기 둔화 부분이 이제 비로소 도달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최종 금리와 앞으로 기업의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업 청구 건수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파월의 발언 소화로 인해서 이제 그 급등이 이번에 반락이 나왔고, 소비 둔화가 이제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4분기 실적 대비부터는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겹치고 있었어요. 유가는 8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이제 방역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었고, 반대적인 내용은 러시아 원유 이후에 가격 상한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잠정 합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러시아 측 쪽에서도 분위기가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 상한제가 굳이 필요 있겠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휴 시즌 부진으로 인해서 불길한 신호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통업체들의 타격이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전체적인 미국 지수가 많이 눌리게 되면 또 코인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또 미국 지수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준 이사가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종금리 9월 예측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인플레 지표에 달려져 있다. 동시에 제약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성이 있으며 몇 번의 회의들로 인해서 금리는 계속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샘 스토벌 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런 발언을 또 했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은 파월 의장의 전보다 훨씬 더 매파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더 매파적일 수 있겠냐? 그 결과는 파월 의장의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12월에 금리를 0.5 인상할 것을 시사를 했고, 내년 2월에도 0.5 인상하고 그 후 3월에는 최종적으로 0.25를 인상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 1분기 말에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 말에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따른 거물급 인사들의 발언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냥 담보 가치는 공기이다. 공기 가치로 그냥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 그냥 제로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 창업자 겸 CEO죠. 레리 핑크가 야, FTX 붕괴로 아마 사업이 다 없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었고요. 22국장은 야, 가치가 뭐가 있냐? 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22중앙은행 공식 사이트에다가 또 블로그에 내용을 또 적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또 보면서 이렇게 되면 12월 한 말에서 1월 초 정도가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저점의 구상에 구색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저점에 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저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믹스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믹스 김앤장 소송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김앤장 아시죠?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라는 의미는 이 게임 도저히 힘들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리 빠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 대표의 실드를 쳐줄 수 있을 만한 대상자가 이제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아직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닉스에서는 또 불통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 간담회를 나서겠다고 했는데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MA 때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꾸 헛소리, 뻘소리 엄청 많이 했었죠. 그런 점이 불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금감원 1인 시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 폭락으로 금감원 조사해라. 장 대표 이믹스 피해자 책임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진짜 주식을 들고 있어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인지 코인이 들고 있어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분의 네 번째 손가락에 일단 반지가 있는 거 보니까 결혼은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이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닥사의 가처분 공판 기사를 보게 되면 이메이드 업비트 거래소가 48분 정도에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빗썸 이메이드 입장에 전면 반박을 해서 16차례 소명 과정에도 오류가 났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팽팽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제가 봐도 이믹스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다산다난했죠. 예, 보게 되면 1월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꽉꽉 진짜 채웠던 이슈 상황이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꽉꽉 채워졌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슈가 넘치는 시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그 다음에 메타 CEO가 메타버스의 장기적 낙관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되어야 코인한테 좀 더 이로운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에 5,000개 새로운 암호화폐가 탄생이 됐다라고 했으니 이제 시장에 안 좋을 때도 이 5,000개 암호화폐 중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또 논란 중에 하나인데 업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계정 후 내용인데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날부터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개인정보 삭제 대상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졸라 웃긴 게 이러면 노답이에요. 어떤 게 노답인 줄 아세요? 다시 재거래할 때 생각보다 해당에 있는 개인정보를 먼저 다 기입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왜 논란이냐? 대부분 커뮤니티 분위기는 야 그러면 이거 개인정보 삭제가 되면 상식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코인도 같이 그냥 자동 매도 시킨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고객에 있는 자산을 건들 경우에는 소송으로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있는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측면을 우선시 기입을 하게끔 시스템화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이 좀 커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거래소의 고래 비트코인 비율 안정 단계 더 이상 이제 팔놈 팔고 남을 놈 남고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콩즈 대표 이강민 대표가 해임이 곧 앞에 눈앞에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임시 주청의 소집이 허가됐기 때문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테더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시가총액 1위 테더 대출 담보 부실 우려. 마크 모비우스도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 아무래도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있습니다.
왜 테더에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냐를 보게 되면요. 여기 테더 선물 아닌 대출로 토큰을 발행을 했고 달러 상환 불가 리스크가 가중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대출의 회사 총 자산의 9%인 61억 달러로 21년 말에 5% 41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을 꼬집었다라고 하고요. 담보나 이자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또 이 소스로 인해서 다시 약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자율과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죠. 예, 본인의 영업에 있는 기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격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채물 불이행 시 달러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과잉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통화로만 테더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데 웹사이트 상의 설명과 상충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셀시우스의 대출 포지션이 130% 과잉 담보에 기반해서 손실 없이 청산했다면서 채용인의 신원을 이례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래서 테더 측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출 프로그램 보수적으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 따지거는 새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분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은행의 프라이빗 뱅키보다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담보가치 책정의 마진컬을 더 높은 조건으로 걸고 있으며 일례적으로 대출 프로그램은 극도의 과잉 담보를 전제로 진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테더의 추가 자산으로 뒷받침이 가능하다. 대출로 발행하는 테더의 안전성은 셀시우스 파산 사태에 이미 한 차례 검증된 바가 있다고 설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황을 보았을 때는요, 이 정황이에요. 정황을 보면 테더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셀시우스가 문제가 나왔을 때가 3반기 루나 사태 때부터 있었던 경우인데 지금의 FTX 사태 이루어지고 나서 셀시우스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테더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해도 테더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가 3반기에 나왔던 데이터를 봐도 뭐 그렇게 흔들릴 정도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게 팩트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장단질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 미국의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중개인의 규제가 최선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과 리플 내용하고 좀 섞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알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15%만 분배해주고 그 후 월 1회 일정 비율로 분배해주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스파크 형태로 리플 한 개당 1.0073개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스파크를 에어드랍을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의미는 왜 제가 SEC 이 이야기와 섞어서 설명을 드리는 주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고객자산 유용, 사기, 조작, 선행매매, 워싱 트레이닝, 위법 행위를 산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규제가 있다면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며칠 남았냐?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영상 올라가면 아마 6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세금이 적용된 시점에서 에어드랍 아까 이야기했죠. 분명히 이 플레이어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리플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경 어마무지하게 쓰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웬만하면 12월 9일 날 있는 해당에 있는 금투스의 내용, 그 하이 모델의 암호화폐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금투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 내용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 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채굴하고 에어드랍, 하드포크,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 아직 내용이 정립도 안 되어져 있는데 일단 그냥 매수 매도에 따른 22%는 알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신고 불성실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다 엮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소송전 가죠. 마음의 상처도 깊어지죠. 시간 낭비 다 들어가죠.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